제가 시장을 바라보며 늘 배워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자산도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가치의 무게중심은 이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금 가격의 움직임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기간에 4% 이상 급락하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상징이었던 금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국가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 한화로 약 5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조차 완벽히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역사적으로 부채가 끝없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화폐의 신뢰가 약화되고 금 같은 실물 자산이 빛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금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자산으로서 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안전하다는 명분만으로 자산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익과 유동성,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금은 한때 급등했지만 결국 과열된 기대가 식자 가격은 조정받았습니다. 지금의 시장도 비슷합니다. 불안한 시대일수록 안전자산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가치의 방향을 찾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교훈을 다시 느낍니다. 금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자본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움직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이미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시장을 관찰하며 확신하게 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본은 언제나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흐름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금 시가총액의 단 3~4%만 비트코인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약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돈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런 흐름을 단기 투기 심리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대의 변화이자 패러다임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금이 눈에 보이는 가치로 신뢰를 받았다면 지금은 신뢰를 분산시킨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산, 바로 그 속성에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안정성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을 금과 동일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섣불리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그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금이 하락할 때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역학이 아니라 신뢰의 이동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 안전한가 보다 어디에 미래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세대, 기술을 신뢰하는 세대가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지만 방향 감각은 누구보다 정확하다. 지금 그 방향이 금을 떠나 디지털 자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패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인간의 심리와 자본의 흐름은 계절처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비트코인 시장에는 분명한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평균 38.5% 상승했습니다. 1년 중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통 금융시장에서도 연말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여유를 갖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요인이 겹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정부의 셧다운 회피, 그리고 미중 갈등 완화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은 시장을 다시 리스크 온 상태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톰 리라는 애널리스트가 언급한 전망에 주목합니다. 그는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이 다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제시했죠. 그의 분석에 따르면 연말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약 2억 7, 600만 원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숫자보다 그 뒤의 심리를 봅니다. 투자자들이 불안을 잊고 미래를 향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며 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시장 회복을 떠올립니다.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자본이 결국 가장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불안과 공포는 언제나 다음 상승의 씨앗이 됩니다. 금이 하락하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 대칭적 움직임은 단순히 자산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기대의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무엇을 잃지 않을까가 아니라 무엇이 다음 세대의 가치가 될까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시장은 그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장의 단기 변동보다 정책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자산의 가치는 금리라는 바람에 따라 항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연준의 움직임이 바로 그 바람을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은 금리 인상 기조를 멈추고 인하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셧다운 위기를 피했고 미중 간의 긴장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시장이 다시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 톰 리는 이를 근거로 올해 4분기 강세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는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약 2억 600만 원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숫자를 단순한 예측으로 보지만 저는 그 뒤에 있는 자금의 심리를 봅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1980년대 초 금리 인하 국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정책의 전환점을 먼저 감지하고 움직입니다.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 기대감은 단지 기술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연준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신뢰 회복의 신호입니다. 한편, 금은 이 환경에서 불리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달러가 안정되면 금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성장 서사를 가진 자산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금리는 자산의 중력이다. 그리고 지금 그 중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 변화의 방향을 감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준의 완화 신호와 함께 시장은 조용히 새로운 사이클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4분기, 그리고 2025년의 첫 장을 여는 진짜 의미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혁신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산업은 진짜가 된다. 지금 미국 연준이 추진 중인 스키니 마스터 계좌 제도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 제도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 기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의 결제망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변화는 작게 보이지만 금융 역사에서 매우 큰 사건입니다. 그동안 중앙은행의 시스템은 은행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폐쇄된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핀테크 기업,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토큰화 자산 기업까지 그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커스터디아, 크라켄, 그리고 리플 같은 기업들이 즉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이 더 이상 주변 산업이 아니라 핵심 금융 인프라로 편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시장에 10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1990년대 초 인터넷이 상업화되던 순간과 비교합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직 불안정하다고 말했지만 제도권이 문을 열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암호화폐 산업도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진입 규칙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의 변화는 언제나 자본의 흐름을 바꿉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제도권이 문을 열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 단순한 원리를 저는 평생 시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산업이 성숙해지는 과정을 볼 때마다 규제의 변화를 주의 깊게 봅니다. 규제는 자산의 속도를 늦추지만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크립토 시장 구조 법안이 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90% 이상 합의한 상태입니다. 남은 쟁점은 단 두 가지, 바로 디파이의 규제 범위와 스테이블 코인 보상 제도입니다. 만약 이 법안이 추수감사절 이전에 통과된다면 암호화폐 산업은 제도권 안으로 본격적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닙니다. 금융 질서의 근본적인 재편입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는 비공식 영역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코인베이스, 리플, 테더 같은 기업들이 은행과 동일한 규제 환경 속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저는 이 현상을 디지털 화폐 시대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테더의 CEO는 최근 테더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은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금 가격이 흔들리고 달러의 신뢰가 약해지는 지금 시장은 새로운 신뢰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연준의 스키니 마스터 계좌 제도, 코인베이스의 법적 진입, 그리고 10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 자산 시장,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금융의 큰 판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 변화를 단기적 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거 금이 세계 화폐의 중심이었듯 이제 디지털 자산이 그 자리를 대신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은 여전히 오래된 신뢰의 상징이지만 신뢰의 무게중심은 이미 이동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